안녕하십니까.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6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리, 환한 밝힘과 은닉의 근원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내용이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전체 글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술작품의 근원, 제일 먼저 머릿말 같은 글이 있죠. 그리고 사물과 작품, 그리고 작품과 진리, 그리고 진리와 예술, 나중말, 보탰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작품과 진리 부분의 뒷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세계와 대지의 투쟁 부분을 주로 다루었죠. 두 번째 부분으로 환한 밝힘과 은닉의 근원투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영상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된 내용의 어떤 마무리 부분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술작품 속에는 진리가 작품 속으로 정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진리가 작품 속으로 정립된다고 했다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진리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알미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참 풍성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진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제가 참다운 것일 수도 있고 사태가 참다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답다는 것은 어떤 명제가 있는데 명제 속에 진술되는 내용이 참다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책상 위에는 펜이 세 자루가 있다 했는데 실제로 세 자루가 있으면 참다운 거잖아요, 이 명제가. 그런데 두 자루가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세 자루 있는데 왜 두 자루 있다고 말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제에 TF가 있다는 것이 명제에 참과 거짓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명제가 참답다고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사태가 참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명제 아니라 가짜금과 구별되는 진짜금,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금이면 이것이 참된 금인 거죠. 실제 금을 말할 때 우리가 진짜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참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참되다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인바하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참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진리 속에 있다는 뜻이죠.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참으로란 말은 무슨 뜻인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의 본질인데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 본질에 대해서 문제 삼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본질 개념, 공통적인 것, 유 개념, 보편 개념,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본질로 간주되었는데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에센치아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본질.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런 이제 본질은 비본질적인 본질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은 비본질적인 본질이다. 자,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비본질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본질이란 말을 비본질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본질 개념도 사실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에센치아라고 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본질이라면 본질적인 본질이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가 진리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 본질적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본질은 참된 존재로부터 존재자의 진리로부터 규정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살짝 이 본질에 대해서 베젠이라고 하죠. 본질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건드리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본질 개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에센치아라고 하는 코이논, 뭐 에센치아, 유, 보편 이런 본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정한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본질은 존재자가 진리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 존립하는 것이고 참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존재로부터 존재자의 진리로부터 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심층적인 그런 본질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질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본질을 찾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질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본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더 잘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센치아가 아닌 베젠, 이 베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베스트라든지 암베젠하이트라든지 앞베젠하이트라든지 이럴 때 이제 여기 다 베젠이 사용되는 거죠. 심지어는 개베젠하이트도 이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에 대해서도 깊게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본질의 진리를 찾는 그런 그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여기에 더 서술하지 않고 이제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아볼까라고 한다면 그리스어에서 찾아본다는 거죠. 그리스어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레테이아란 말은 이제 이렇게 파자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격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은폐성이죠. 그리고 알파 탈격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이제 비은폐성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말이 알레테이아인데 이것을 이제 비은폐성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알레테이아를 운페어 보르겐하이트라고 하는 비은폐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비은폐성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이데거 존재 사유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사건이고 매우 중요한 그런 후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측면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이데거 후기 사유를 변화시킨 어떤 이제 그런 전해의 출발이 되는 것이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은 비은폐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런 이제 그 진리를 다소 이렇게 잘 파악했었는데 그 이래로 진리의 본질 가까이에 머물지 못하고 진리의 파생적인 본질로 기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을 인식과 사태의 일치로 이해를 해왔다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일치설인 거죠. 그래서 인식과 사태의 일치, 명제와 사태의 일치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진리의 본질을 이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책상 위에 그 볼펜이 세 자루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진술했는데 세 자루 사실 사태가 그렇게 있으면 이게 일치하게 되면 이게 진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생각에서는 사태가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인식이나 명제가 책상 위에 세 자루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사태가 실제로 세 자루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태 자체가 스스로를 내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이런 이제 진리론에서는 그 점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태 자체가 은폐성에서 비은폐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만 강조하고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지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이나 명제가 사태와 일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올바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리티카이트라고 하는 거죠. 올바로 향했다. 그래서 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올바름일 뿐이라는 거죠. 이 올바름으로서의 진리라는 거죠. 이게 뭐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빈약하고 그리고 매우 파생적인 진리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제적 진리만으로 이루어진 책이 있다 생각합시다. 이제 옛날에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내가 어떤 책이 있는데 모든 문장이 명제 진리의 차원에서 T값을 가지면 그 책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 전체가 하나의 진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이데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올바름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 이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올바름으로서의 진리는 확실성으로서의 진리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게비센하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중세에서 올바름으로서의 진리를 추구했다면 이 근대에서는 확실성으로서의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확실성으로서의 진리는 올바름의 변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올바름이라든지 확실성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존재자의 비은폐성으로서의 진리가 가능해질 때 그 다음에 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덜 근본적인 그런 진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름으로서의 진리를 증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존재자의 비은폐성, 개방성 이런 것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환이 밝혀진 열린 장 속으로 다스 오펜에 존재자의 비연패성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들어서게 못한다면 우리가 올바로 향하는 그 대상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결국에는 존재자의 비은폐성이 이런 올바름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개방됐다는 거죠. 비은폐가 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 사람이 굉장히 잘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름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확실성으로서의 진리 이렇게 나아갔었는데 하이데거는 다시금 이 비은폐성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비은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은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보기에 존재자는 존재 속에 거합니다. 이 굉장히 그 중요한 명제죠. 존재자는 존재 속에 거한다. 존재가 존재자보다 더 커요.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존재자를 우리 인간이 잘 지배하고 파악하고 알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존재자들 가운데서는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자의 극히 적은 부분만 인식하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자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초월해 있는 것이 존재인 것이죠. 모든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존재자보다 더 큰 것이죠. 그리고 초월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자를 넘어서서 존재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자와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어 아이거니스트인 거죠. 에어 아이거니스트로서의 이제 존재,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존재자 전체의 한가운데서 이제 밑에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중심에서 열린 장소, 아이네 오펜에 슈텔레, 혹은 이제 다스 오펜에라고 하는 이 이제 열린 장이 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냐면 리히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음패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도넛 같은 거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로서의 존재자, 이게 존재자 전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존재자는 존재자 전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존재자죠. 그런데 이 존재자 전체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존재죠.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한가운데서 또 이제 그 존재자 전체의 넘어와 똑같은 이런 이제 또 존재가 사건으로서 개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넛 같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제 열린 장소, 혼한 밝힘. 혼한 밝힘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숲이 빽빽한데 거기에 중간이 뚫려 있으면 햇빛이 그게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이제 리히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한편으로 존재는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있는 존재자 전체보다 더 큰 것이지만 그래서 존재자는 존재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자 전체의 한가운데에서 이런 열린 장소가 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이데거가 환한 밝힘, 리히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비음패성이고 환한 밝힘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환한 밝힘이라고 하는 이 한가운데 중심은 존재자에게 이제 이 존재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환이 밝혀지게 되니까 존재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존재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제 이게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모든 존재자를 에워싸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자는 환이 밝혀진 곳에 들어서고 밖에 나와서 있을 때만 탈존적으로 있을 때만 존재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한 밝힘 덕분에 존재자가 비은폐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환한 밝힘과 존재자의 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올바름이라든지 확실성이라든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진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리. 진리는 바로 환한 밝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야. 환한 밝힘이 있을 때 존재자가 그 안에 들어서 있으면서 존재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야지 기본적으로 명제와 사태의 일치니 인식과 사태의 일치니 이런 이야기 그때 비로소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 그런데 이 진리 사건에서 환한 밝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존재자도 밝혀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닉성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의 이 묘한 대립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환한 밝힘은 그 자체가 이미 은닉이다. 페어베르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한 밝힘과 은닉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립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한 밝힘과 은닉의 대립, 밝힘과 은닉의 대립을 하이데거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존재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어자겐이라고 하죠. 페어자겐. 그래서 근데 이 이제 거부로서의 은닉은 인식의 한계가 아니라 환한 밝힘의 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보다 더 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레테이아라고 할 때, 레테이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은닉에서 탈격 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레테이아와 알레테이아의 어떤 이제 대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그 환한 밝힘과 더불어서 은닉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의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를 가로막거나 부인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거부와 위장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은닉이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진리의 또한 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한 밝힘이 이러한 은닉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은폐성으로서의 진리의 본질 속에는 이러한 이제 거부가 이중적인 은닉함의 방식으로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라 말하냐면 진리는 그 본질에 있어서 비진리이다. 바하이트는 바하이트라고 하는 아주 그 깊은 어떤 이제 논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하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비은닉성인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은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훤히 밝혀지는 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은닉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하이데거가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본질 속에는 환한 밝힘과 은닉 사이에 존립하는 대립적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겐 벤디히라고 부릅니다. 게겐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립하는 것이고요. 벤디히랑 안으로 감겨가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감겨가는 이런 이제 그 대립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근원적 투쟁의 대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열린 장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려는 쟁취하려는 근원 투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원 투쟁을 1960년 레클람 판본에서 하이데거는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원 투쟁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어 스트라이트. 자, 그래서 세계와 대지는 환한 밝힘과 은닉의 투쟁 속으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세계와 대지의 투쟁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은 그 심층적인 근원적인 투쟁 안으로 들어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환한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와 대지의 투쟁보다 더 심층적인 것이 뭐냐? 바로 환한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를 건립하고 대지를 내세우는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것은 투쟁의 격돌이고 이 투쟁 속에서 진리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보게 되면 신전에서는 세계와 대지가 투쟁하고 있는데 더 심층적으로는 혼안 밝힘과 은닉이 근원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거죠. 이 혼안 밝힘과 은닉의 근원적인 투쟁이 뭐냐?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이 서 있으면 이 진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재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현되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할텐하게 된다. 바로 그 존재자 전체를 비은폐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텐하는 것이고, 할텐한다는 것은 바로 휘텐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고흐의 그림에서도 진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전이든 반고흐의 그림이든 여기에서는 진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은닉하는 존재가 환히 밝혀지는 사건이 예술작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빛이 자신의 빛남을 작품 속에 퍼뜨리게 되는데요. 그 빛남이 뭐냐?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미라는 거죠. 미. 그래서 미라는 것은 진리가 비은폐성으로 현성한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 진리의 한 방식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리와 예술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또 다른 물음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작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창작의 본질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술가들이 창작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창작의 본질을 또 진리의 본질이 창작활동과 맺는 본질 연관으로부터 창작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본질을 보다 근원적으로 조명해 볼 때만 창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음을 물어야 된다. 다음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음이냐? 진리의 본질에는 어느 정도로 작품을 향해 가는 성향이 놓여 있는 것일까? 왜 진리는 작품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얼마만큼 작품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이렇게 작품으로 가는 이것은 이제 창작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술작품에서 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작품으로 되는가, 어떻게 작품으로 되는가, 어느 만큼 작품으로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작의 본질을 또 진리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기 하이데거에서 너무 중요한 진리 이야기를 또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계속 하이데거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매우 압축적이지만 또 핵심적인 내용이 또 잘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진리와 예술이라고 하는 예술작품의 근원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말과 보탰말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